부상, 기아 가을 야구의 향방은입니다. 네, 지난주에 김도영 선수가 또 한 번 햄스트링 부상으로 울고 말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안 돼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비하다가 그랬으면 혹시 몸 상태가 100% 완성이 안 됐는데 온 거는 아닐까요? 아니요, 무조건 완성이 됐을 거예요. 100% 다 됐을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아마 병원 검진도 했을 거고 그게 안 됐으면 안 올라왔을 거예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비 동작을 제가 봤는데 네. 조금 약간 늘어나는 동작이거든요. 스트레치 되는 동작. 놓치고 쫓아가는 거. 네, 스트레치 되는 동작인데 그 동작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물리적으로 다 나았고 제가 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경기 상황에서는 100% 이상을 쓸 때가 있거든요. 젊은 선수고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제 100%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을 텐데 그러면서 또 무리가 가지 않았나. 일단 구단은 정말 보수적으로 우리는 움직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5월 말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시점에서 당시만 해도 이제 2달 뒤 복귀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의료진 소견대로 근육 테스트까지 다 거쳤고 외부 자문까지 좀 구해가면서 부상 이제 복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기아 구단 입장은 이게 두 번째 부상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반대쪽 부상이다. 햄스트링이 안 좋은데 바로 복귀시켰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때 중계를 김선희 위원과 제가 직접 하고 있었는데 김도영 선수가 안타를 치고 이렇게 뛸 때는 조절을 해요. 도루는 안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했는데 어찌 보면 좀 평범한 땅볼인데 저글이 되니까 김도영이 그 생각은 까맣게 잊고 확 달라들면서 쩔뚝거렸거든요. 이게 공교로운 거죠.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대쪽 햄스트링이라면 이게 약간 불운한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김도영 선수가 복귀했을 때 당분간 지타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수비가 나가는 걸 보고 사실 한쪽에서 의견을 밀어붙여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호 이해가 떨어져야 경기를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리헵 경기 수도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분간은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성토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당분간. 사실 우리나라 야구가 좀 많이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트레이닝 파트 의료 쪽에 대한 이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니 선수 예를 좀 들어보면 포지션은 김도영 선수하고 다릅니다. 이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지만 1이닝,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긴 실전 등판을 하면서 이닝을 이제 4이닝을 좀 맞춰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가 복귀하는 날 보면 3루수로 풀타임을 다 뛰었단 말이에요. 김도영이 기아에 분명히 필요한 타자고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면 지명타자나 이쪽에서 전차적으로 수비 이닝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이런 선택은 정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7월 초에 나성범, 김선빈 이런 선수가 이제 복귀하면은 대타부터 해서 기타 쓰고 그때쯤이면 삼성 타이거 선수도 이제 페이스 떨어질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때 나성범하고 김선빈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수비 스타팅 들어갔어요. 네. 저는 좀 의외라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 보통 그렇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그렇죠. 쓰는데 이번 김도영도 그런 거죠. 김도영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밀려갖고 원래 거기선 대타, 지타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 일정을 그렇죠. 생략한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그 위원님께서는 또 햄스트링 부상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있었어? 네, 저는 많이 찢어졌었죠. 짐승도 찢어져? 네, 저도 한 3-4번 찢어졌는데 3루에서 뭐 햄스트링에 부담을 줄 만한 수비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 그 햄스트링이라는 거는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이 내가 안 좋고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무리가 간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22년 한국 시리즈 때 제가 대타로 경기를 준비한 것도 햄스트링이 부담이 와서 그 해에. 근데 이게 한번 다치고 나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위예요. 근육량이 벌크업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아니요. 벌크업 이쪽은 아직 명확하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 김도영 선수가 되게 보편적인 부상이에요. 왼쪽이 다쳤다가 또 오른쪽이 다쳤다가 또 왼쪽이 다쳤다가 햄스트링이 근육이 가닥이 두 가닥이에요. 안쪽에 찢어졌다가 바깥쪽이 찢어졌다가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부위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정 선수 지금 뛰는 거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최정 선수보다 굉장히 어기적 뛰어다니거든요. 이게 나이하고 연관이 절대적인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박민우 선수도 어릴 적에
햄스트링 부상이 전 있었거든요. 전 박민우 선수가 훨씬 더 도루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난 뒤에 조금은 자제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돌아올 텐데 아마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본인 기량의 70% 정도 본인이 이제 부담 안 가는 정도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뛸 수 있어라는 지점을 정해야 될 것 같고 만들어야 돼. 차츰차츰 올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져요. 네, 잊혀지는 상황이 오고 폭발력 있는 그런 주루 이런 것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김도영 선수가 이번 부상으로 좀 잃는 게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부상 복귀에 맞춰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부사장급 인사가 한번 와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부상 터지고 이제 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가 가장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운동 능력, 그다음 주루 이쪽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WBC 3월 달에 그때까지는 회복이 되겠지만 과연 이 선수를 합류를 시켜야 되냐 너무나 조심스럽게 또 새 시즌을 준비할 텐데 그 딜레마에도 봉착할 수 있는 2, 3주 뒤에 이제 다시 재검을 좀 한다 이런 구단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근데 구단이 이제 좀 이례적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남은 시즌 휴식을 좀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포스트 시즌 활용 방향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정규 리그는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김도영 선수가 오기 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위즈덤이 3루로 가고 변우혁, 박민 이렇게 있는데 3번 타순이 누구냐 최영 앞에. 근데 그게 이제 숙제일 것 같은데 김선빈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김선빈 행보를 보니까. 근데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위즈덤 선수 대체 선수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기아는 전방위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바비달베 선수를 접촉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KBO 리그 구단에 접촉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타구장 스카우트의 좀 말을 좀 들어봤는데 어설픈 선수는 절대 데려오지 않는다. 확실한 선수는 최대한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게 기아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 15일까지 바꿔야지만 포스트 시즌에 외국인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데 이 비자 등 문제가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치면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김도영 선수 부상으로 위즈덤 선수가 지금 3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교체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원준하고 이우성을 트레이드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야수 뎁스가 약해졌어요. 3루를 볼 수 있었던 윤도현 선수도 지금 부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용할 수 있는 지금 야수 폭이 생각보다 많이 좀 적어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위즈덤을 교체하는 게 좀 더 애매해진 거죠. 이번 일이 그러면 기아가 가을 야구 진출하는데 변수가 될까요? 사실 김도영 선수의 그런 복귀 시점을 조금 땡긴 감이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나성범, 김선빈 이렇게 합류해서 조금 상승세를 좀 띄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좀 강한 동력을 이렇게 끌고 온 건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아가 이제 지금 김도영이 빠졌으니까 맥스가 4위잖아요. 맥스 4위고 진짜 5위는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엄청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아가 동력 잃은 건 맞아요. 지금 약 40경기 남았을 때 동력 잃은 건 맞는데 위덤이 지금 6, 7번 내려갔다는 거는 기아가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거죠. 이게 작년 시즌처럼 유일하게 3할을 치고 있다면 이게 누군가 보완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2할 오픈 때 머물고 있는 팀 타율이기 때문에 위즈덤이 6, 7번에 있다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8위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이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을 야구 가기 힘들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를 가기 힘든 전력은 분명히 아닌데 김도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김도영이 있으면 4위를 올라가도 이제 와이드카드 통과해서 3위 팀을 꺾을 수 있는 전력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미지수가 돼버린.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보는 게 내일 올러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가 확실하면 5할 승률 유지하는 데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률 인플레 현상이 좀 있어서 보통 72승, 한 77승 정도의 포스트 시즌 팀이 확실하게 결정될 것 같은데 한 플러스 5개 정도는 기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전력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아가 과연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